자, 넘어가셔서 이제 326페이지 5번에 보시면요.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 제품 원가냐, 기간 원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품을 제조하는데 들어간 원가를 제품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품을 만드는데 인건비가 들어간다든지 재료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다 어디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제품 원가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왜 재고 가능 원가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고 자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매출 원가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제품을 완성해서 팔지 않은 상태는 계속 보관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재고 가능 원가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보시면 기간 원가는 재고 불능 원가라고 했죠? 이거는 그냥 써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된 비용들은 얘한테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거니까. 근데 본사에서 발생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보관이 되나요? 그냥 써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고 불능 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다음 밑에 보시면 6번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얘는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관련 원가라고 하는 거고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비관련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관련 원가란 의사결정에 미치는 원가로서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로서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없는 원가를 말한다. 그래 놓고 밑에 매몰 원가라는 게 나오고요. 기회비용이라고가 나와요. 그 써 있기는 하지만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고요. 기회비용은 관련 원가예요. 자, 요거 두 가지는 자,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가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 매몰 원가하고 기회비용이 시험에 나와요. 자, 요 둘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일단 기회비용을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기회원가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세 가지 대안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6시간을 일을 하면 8만 원을 벌어요. 근데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6시간을 일을 하면 1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제가 공사장에 가가지고 공사장에 가서 6시간을 일하면 7만 원을 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을 할까요? 효익이 가장 큰 걸 선택하겠죠? 그게 효익이 가장 큰 게 얘가 효익이 가장 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택하게 되는데 이 선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것만 봤을 때 합리적인 이유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효익이 얘가 가장 크니까. 그런데 이 대안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이걸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왜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지 않고 얘를 선택했을까? 소익이 얘보다 크니까 선택한 거예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선택에서. 그죠? 우리가 뭐 단계별로 거쳐간다고 하면 얘 먼저 거르겠죠. 맞죠?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나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거, 포기한 것 중에 효익이 가장 큰 거, 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할 때 기회비용을 고려해요? 안 해요? 얘를 고려했으니까 얘를 선택한 거잖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세요. 기회비용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의사결정 시 어느 한 대안을 선택하면 다른 대안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이때 포기해야 하는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순현금 유의액이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유의액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큰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 이렇게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큰 거. 왜 중요한 말이 빠졌는지 모르겠네. 자, 다음 매몰 원가라는 게 나와요. 자, 매몰 원가는 뭐냐면 자, 내가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1급 시험을 보려고 책을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커말 1급 책을 예를 들어서 5만 원 주고 샀어요. 과거에 5만 원 주고 샀는데 나는 이제 컴퓨터를 공부를 안 할 거야. 난 이제 바꿀래. 그냥 회계로 공부할래.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책을 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는 이 전산회계 1급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가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도서출판 어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음 출판사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 출판사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출판사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전산회계 1급 책인데 얘는 18,000원이고 얘는 15,000원이고 얘는 1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계 1급 책을 사야 되겠어. 그럼 어디 거 살 거예요? 내용이 같다고 하면? 비용이 적은 걸 사겠죠? 그쵸? 비용이 적어야 효익이 커지는 거니까.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내가 커말 1급 책을 5만 원 주고 샀어 라는 게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전혀 안 미치죠? 얘를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일어나서 현재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내용 한번 보세요.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된 원가로서 현재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비관련 원가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기회비용하고 매몰 원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놨네요. 327페이지에 예제 1-1번에 보면 자, 내용 보세요. 주 백두는 기계장치 취득가액 1,000만 원, 감가상각누계액 200만 원을 처분하려고 한다. 이 기계는 바로 500만 원의 외부에 판매할 수 있으나 300만 원의 재작업 후에 판매하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1번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 자, 지금 여러분은 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500만 원에 그냥 팔 건가? 아니면 300만 원을 들여서 1,000만 원에 팔 건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기계 장치를 1,000만 원 주고 사서 기계 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어치 썼대요? 200만 원어치를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의 장부가액은 800만 원이죠? 자, 이 800만 원은 장부가액이 800만 원이라는 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지금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냥 500에 팔 건가? 아니면 고쳐서 300만 원 들여서 고쳐가지고 1000만 원에 팔 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원가, 그 전에 발생된 거는 예전에 1000만 원 주고 사서 200만 원어치 썼다.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보셨나요? 그래서 얘는 의사결정에 미치지 못하는 매몰 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매몰 원가는 800만 원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결정을 한 게 우리는 그냥 500에 팔 수도 있고 300만 원의 재작업 후 판매하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도 당연히 뭘 선택할 거예요? 재작업 후 판매를 하는 걸 선택하겠죠? 그러면은 그걸 선택을 했을 때 이번에 내용이 그거예요. 재작업 후 판매 시라고 했죠? 그럼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기회비용은 얼마라는 거예요?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비용과 매몰 원가는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27페이지의 원가의 구성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원가의 구성. 우리가 제품을 만들 거면 재료비랑 인건비랑 경비들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경비를 합쳐서 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표에 직접 원가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네 셋을 합친 게 직접 원가더라.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어제 잠깐 한 내용 중에 우리가 직접 경비를 여기에 넣기도 하고요. 안 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원가 계산할 때. 들어가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얘가 금액 단위가 여러분 제품 생산하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제품을 기계장치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직접 경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우리 공장 건물이 있어. 건물에서는 제품을 여러 가지를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제품 제조하고 직접 관련이 있나요? 없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간접 경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품을 생산하면서 직접 발생되는 경비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액도 작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직접 경비도 어디에다가 제조 간접비에다 넣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은 뭘로만 설명한 거예요? 원칙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문제 풀다 보면요. 직접 경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직접 경비는 어디로? 제조 간접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참고로 알고만 계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거는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원가고 여기에 뭘 더해지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자, 제조 간접비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돈이긴 하죠. 간접적이긴 하지만 맞죠? 그러면 얘도 제품 원가에 들어가긴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가로수길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을 사 먹었어. 근데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안에는
임차료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데는 얼음하고 커피하고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가격만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생된 거.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러면 얘네까지를 합친 걸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조 원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 제조 원가.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는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파는 직원들의 월급도 줘야 되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 뭘 더해주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판매 원가가 나와요. 원가. 자, 그래서 요거까지 더해서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더해서 판매를 하면 하나도 안 남고 퉁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대로 판매 원가대로 팔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회사에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무슨 이익을, 그쵸? 우리가 얼마의 이익을 더하겠다.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겠다. 이익을 붙여 놓으면 이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차린다든지 뭐 공장을 차린다든지 할 때 이러한 구조를 다 계산을 해본 다음에 판매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될 용어는 얘네 둘을 더한 걸 또 뭐라고 했었죠? 기초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설명한 거 앞에서. 자, 되셨으면 328페이지에 연습 문제를 또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객관식 1번. 다음 중 원가회계 목적과 가장 관련이 적은 거. 자, 원가회계를 왜 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 뭐라고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를 결정하려면 제품을 얼마에 만들었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원가 통제에 대한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자, 회사의 사장이 원가가 어디서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낭비되고 있으면 낭비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원가 통제를 하기 위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자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 팔아도 얼마 남지가 않는 거야. 그럼 이거 내년부터 계속 만들어야 되나? 내년에도?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가가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럼 직원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사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죠. 4번에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원가회계가 아니라 재무회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제조원가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아까 간단히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공장에서 발생된 건 다 제조원가예요. 그럼 공장이 아닌 데서 발생한 건 원가에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1번 공장 건물의 재산세도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고 제품에 대한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팔면서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니까 제조원가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 공장 기계의 감가상각비. 공장에서 발생된 거니까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공장 근로자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자, 이거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기로 했죠. 근데 공장에서 발생된 세금도 어디에다가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건 간단히 기억하세요.
공장이냐 아니냐로 구분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3번. 다음 중 원가 행태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래프 같은 걸로 그려드렸죠. 그 모양에 따라 뭘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크게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는 어떤 거에 따라 구분한 거예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특정 제품에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여서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걸 간접비. 그래서 2번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는 뭐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라고 그랬죠? 재고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였어요. 자산화 여부에 따라 제품 원가는 재고 가능 원가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기간 원가는 재고 불능 원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4번의 사전 원가, 사후 원가는 지금 앞에서 안 나왔었죠? 원가 계산을 언제 할 거냐 그 차이예요. 사전에 하느냐 사후에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구분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3번에는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4번 보시면 원가에 대한 분류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틀린 것은 1번 특정 제품과의 직접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면 직접비라고 그랬죠. 2번 조업도가 증가할 때마다 원가 총액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 아까 이 얘기하는 거죠.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원가. 이게 뭐였어요? 이게 변동비였죠. 변동비. 다른 말로는 변동원가. 그러니까 2번도 맞는 거네요. 3번. 현재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하는 원가로서 매몰 원가를 들 수 있다?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라고 했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애예요. 그럼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애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만약에 현재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하는 원가다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아까 기회비용이 있었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다음 4번 일정한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거. 아까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항상 일정한 거. 총 원가가 일정한 경우는 뭐였죠? 이게 고정비였죠? 그러니까 4번이 맞는 거네요. 그래서 4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다음 5번에 보시면 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 맞죠? 기초원가라고도 하고 기본원가라고도 해요. 다음 2번에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감소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려드렸죠. 단위당 고정비는 이러한 형태로 간다고 그랬어요. 단위당 고정비. 다음 3번 변동비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이 얘기죠? 변동비의 총액, 총 발생되는 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4번 매몰 원가는 현재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아니죠?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6번은 어저께 풀어드렸죠. 한 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한 대를 가지면 1000개밖에 생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1500개를 주문을 받았어요.
그럼 한 대 갖고 안 되니까 한 대를 더 주문을 해야 되겠죠? 임차를. 맞죠? 그래서 1개부터 1000개까지는 한 대만 있으면 되지만 1000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한 대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준고정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었고. 다음 7번. 제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직접 재료비, 참여하지 않는 아까 얘기했던 공장의 경비 아저씨 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간접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맞는 얘기예요. 2번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에 모두 해당한다. 자, 우리가 기초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까지를 기초 원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요 두 개,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친 게 뭐라는 거였어요? 이게 가공비였죠. 가공비, 가공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에도 포함이 되고 가공원가에도 포함이 되니까 2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에 반영된다. 여기 얘기했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는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고. 4번 발생된 노무비 중에 미지급된 노무비는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직원이 일은 했어요. 돈을 안 줬을 뿐이에요. 그죠? 그쵸? 그럼 비용은 발생은 한 거잖아요. 원가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원가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8번도 어제 풀어드린 것 같은데, 자, 8번에 조업도의 감소에 따른 고정비 및 변동비에 관련한 원가 행태를 틀리게 나타낸 것은, 자, 조업도가 감소하면 총 고정비는 조업도가 늘든 줄든 동일하죠.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가 늘어날수록 감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올라가겠죠? 줄어드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였고, 총 변동비는 감소하죠. 조업도가 늘어난 만큼 총원가가 늘어나니까 조업도가 감소하면 총원가도 감소하겠죠. 단위당 변동비는 제품 생산하고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9번에 다음 중 직접 원가에 해당하는 것.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1번의 간접 재료비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공장 수의 등의 급료. 이건 뭐에 해당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간접 노무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동력용 연료.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쓰이는 거겠죠. 그죠? 4번에 특정 제품의 설계비는 특정 제품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직접비에 해당하겠죠. 직접비.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10번. 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준고정 원가는 관련 조업도 내에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맞죠? 준고정 원가는 일정 범위까지는 동일한 원가가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포장지 한 롤을 가지면 몇 개까지는 100개까지는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범위, 100개까지의 범위 안에서는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련 조업도 내에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이 얘기예요. 다음 2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기초원가라 한다. 또 했던 얘기고요. 다음 3번에 간접 원가란 특정한 원가 집적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맞죠?
공통으로 쓰여서 어디에 얼만큼 들어갔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간접원가. 다음 4번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아까 여기 괜히 집었네.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그래야 맞는 거겠네요. 그래서 10번에는 4번이고요. 다음 11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로서 고려 중인 대안들 간의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예요. 아까 우리 기회비용 봤잖아요. 10만 원이냐, 8만 원이냐, 7만 원이냐. 그죠? 맞죠? 차이가 있었던 거. 2번 비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를 말하는 거죠. 3번에 매몰 원가는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된 원가예요. 4번 기회비용은 특정 대안을 채택할 때 포기해야 하는 대안이 여러 개일 경우 이들 대안의 효익 중에 가장 큰 것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2번도 어제 풀어드린 내용이네요. 얘는 고정비를 찾아내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장 임차료도 고정비죠. 운송 차량의 자동차세도 고정비였고 공장 화재보험료도 고정비였어요. 근데 책을 생산을 많이 하면 책 표지를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 표지만 변동비에 해당한다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번도 풀어드렸죠. 3번, 그러니까 1번은 고정비, 2번이 변동비, 3번 같은 거는 없다고 그랬어요. 4번이 준고정비, 맞죠? 자, 그 다음에 14번도 어제 풀어드린 내용인데, 지금 얘는 뭐에 대한 그림이죠? 이 그림 자체가 고정비에 대한, 아니, 변동비에 대한 그림이죠? 그러면 변동비에 해당하는 애가 누가 있느냐? 아까 변동비는 재료비가 있다고 그랬죠? 1번이 답이고 15번 잘 보세요. 자, 15번. 주 한세는 제품 A의 공손품을 10개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는데요. 공손품이 뭐냐면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이것도 뒤에서 나와요. 공손품이란 불량품을 말해요. 이 공손품의 생산에는 단위당 직접 재료비가 1,000원, 단위당 변동 가공 원가가 1,200원, 단위당 고정 원가가 800원이 투입되었다. 정상적인 제품 A의 판매 가격은 5,000원이다. 공손품을 외부에 단위당 3,500원에 판매한다면 단위당 운반비 300원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매몰 원가가 아닌 것은, 자, 매몰 원가는 이미 과거에 발생된 일이에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공손품을 운반비 300원을 들여서 3,500원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팔겠다라고 하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위당 직접 재료비가 1,000원씩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죠. 두 번째, 단위당 변동 가공 원가가 1,200원이 발생했다는 것도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다음 3번에 단위당 고정 원가가 800원이 발생했었다는 것도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단위당 운반비가 300원이 들어간다. 지금 판매하면서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단위당 운반비는
고려돼야 되는 원가고 1, 2, 3번 나머지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서 어떻게 한다? 매몰 원가에 해당한다. 다음 넘어가셔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러면 요 표를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단기 총 제조 원가 얘가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게 제조 원가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앞에 붙어 있는 단기 총 제조 원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술별로 원가 계산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제조 원가나 단기 총 제조 원가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친 거란 말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친 금액이더라. 이 합친 금액이 60만 원이래요. 얘를 합친 금액이 60만 원. 근데 우리는 뭘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옆에 보니까 직접비, 기본 원가가 30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럼 얘네 둘을 합친 게 3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가 얼마예요? 3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기초원가, 기본원가더라. 그 다음에 뭐 밑에 가공 원가가 50만 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가공 원가는 얘네 둘을 더한 거라고 그랬죠?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자, 요거를 조금 암기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2번 보세요. 2번. 다음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 원가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거기서 직접 재료비는 의미가 없고 직접 노무비 7만 원에다가 자, 옆에 보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그래놨죠?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9,000원이니까 그죠? 9,000원 그러면 79,000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런 문제예요. 자, 이거 뒤에 답지 한번 보세요. 한 장 넘어가셔서 주관식 문제 2번 답 풀이 보시면 이번에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래놨죠? 그래놓고 직접 노무비 7만 원에다가 간접 재료비 2,000원, 그다음 간접 노무비 3,000원 그래놓고 직접 경비를 여기다 플러스 시켜놨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그래서 내가 자꾸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경비는 직접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어디다 넣고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제조간접비에다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시험에 나올 때 이걸 지금 이거 같은 문제가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보기에 79,000원이 있고 또 보기에 169,000원이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문제 풀 때 직접 경비는 제조 간접비에 포함시킨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뒤에서 문제 풀다 보면 또 안 그런 문제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직접 경비도 어디에다 포함을 시킨다. 제조 간접비에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여기다 얼마도 더해주래요. 9만 원도 더해주래요. 그래서 16만 9천 원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제일 좀 여러분한테 딱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지금 다 그렇다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아닌 문제가 튀어나오면 그때 왜 맞다면서요. 다 포함시키라면서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은 16만 9천 원 하시면 되고요. 자, 3번 해보시면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시도감가는 100만 원이며 고장 시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 원이다.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경우에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매몰 원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 원 주고 사서 20만 원어치를 썼다라는 건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아까 풀어준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매몰 원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80만 원이 매몰 원가가 됩니다. 다음 4번. 다음 자료에서 기초 원가와 가공비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애가 누구죠?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의 양쪽에 다 포함되는 애는 직접 노무비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 4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5번에 주 세창의 단기 직접 재료비는 5만 원이고 제조 간접비는 4만 5천 원이다. 주 세창의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기의 직접 노무비는 얼마냐? 이게요. 제가 여러분들 회계 배울 때 여러분들 회계는 수학이 아니에요. 그냥 계산 산수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랬잖아요. 이 원가액에서 간단한 수학이 나오기도 해요. 지금 같은 문제. 근데 이 정도는 대부분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직접 노무비를 구해야 돼요. 근데 직접 재료비는 5만 원이고 제조 간접비는 4만 5천 원이래요. 근데 이게요, 직접 재료비는 지금 상태에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하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노무비는 가공비의 20%에 해당한대요. 자, 그러면 직접 노무비를 X라 하고요. 여기에다가 제조 간접비 얼마? 4만 5천 원. 요 더한 거에 20%가 직접 노무비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가공비잖아요. 그쵸? 가공비의 20%가 직접 노무비. 얘가 X죠. 됐죠? 그럼 직접 노무비에다가 제조간접비를 더한 게 가공비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0.2x 플러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넘기면 되겠네요. x-0.2x는 9,000원이고요. 0.8x가 9,000원이고 그러면 x는 9,000원 나누기 0.8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x는 11,250원이 되겠네요.